삼성교통노조가 50일 만에 파업을 끝내고 복귀했지만 쟁점에 대한 진주시와 삼성교통 간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막판에 돈 선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최근 보석을 신청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지도부가 격전이 예상되는 창원 성산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삼성교통노조가 지난 1월 21일 전면 파업 이후 50일 만에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달라진 건 전세버스 투입 예산 절감과 시민 불편 해소일 뿐 진주시와 삼성교토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 삼성교통노조가 지난 1월 21일 전면 파업 이후 50일 만에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삼성교통은 진주시가 파업을 풀면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가 성실히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 또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완전한 파업 철회가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실무 차원의 접촉은 넓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업이 완전 철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적인 대화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최저임금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교통과 진주시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표준 운송가의 적정성 검토와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나면 2018년 소급 적용과 2019년 재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이 사태는 해결이 됩니다. 회사 경영 적자 보전, 최저임금 보장 등과 같은 기업 내부의 문제는 회사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진주시와 논의할 대상이 아님을. 진주시는 또 전세버스 투입 비용은 삼성교통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조의 현업 복귀로 달라진 건 전세버스 투입 예산 절감과 시민 불편 해소뿐. 사태 봉합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 전 1회 선거 때보다 많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투표를 앞둔 선관위 사무소, 선관위 직원이 투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봉인하는 방법, 기표소를 설치하는 방법, 장애인의 투표를 안내하는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4년 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르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는 경남의 136개 조합에 329명이 등록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시간 내 어디 투표소나 가서 투표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투표하러 가실 때는 신분 증명서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위법 행위는 지난 1대 선거보다 줄었는데 경남에서는 37건을 적발해 11건은 고발, 1건은 수사 의뢰, 25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 행위가 가장 많고 인쇄물, 사전선거운동 순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광주에서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제도가 없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무척 제한적이어서 깜깜이 선거는 더욱 심합니다. 출마자들이 농협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어떤 이런 게 바람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단 남자 종이 홍보물에 몇 가지만 적은 어떤 이런 상황이고. 선관위는 아직도 금품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정서가 남아있다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37일 만인 지난 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으로 인해 도정 공백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창웅 기자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37일 만인 지난 8일 법원에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라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데도 1심에서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엔 도전 공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권한 대행의 한계와 경남 경제 현안 등을 담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책임 있는 이제 선출직 도지사가 해결할 문제지 부지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새롭게 취임하면서 내었던 정책 공약집들과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현재 경제적 현황들에 관해서 데이터를 첨부해서 반면 허익범 특검팀은 신문기일에 출석해 도정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공백은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정 공백을 실체적으로 얼마큼 받아들일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김 지사 측은 보석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4.3 재보선을 앞두고 각 정당 지도부가 창원 성산구 승리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변수가 많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닷새 만에 또 창원을 찾았습니다. 현장 곳곳을 누비며 봉사활동을 하고 당 중진들과 일부 최고위원들은 창원에 머물며 4.3 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창원 성산 선거구 탈환에 당력을 총결집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선거죠. 우리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좋은 후보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창원에 머물며 이재환 후보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양당 구도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바른미래당이라며 두터워진 부동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흔히 집권당의 중간평가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비판받아야 하고 민중당 역시 당 지도부는 물론 하위 조직까지 대거 동원돼 노회찬과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쟁점을 전국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의 제조업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입니다. 반서민 정책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역시 창원 성산 릴레이 방문에 합류하고 있고 정의당은 창원 제2당사와 이정미 대표 창원 상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창원 총력 지원은 4.3 재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가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 변수가 많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오늘 회사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밀실 야합에 의한 대우조선 매각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지분 양도 계약을 맺은 것은 재벌 특혜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경남 대책위도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는 현대재벌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대우조선 매각 실사는 물론 적법성 확인 절차가 남은 만큼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실사를 육탄으로 막아내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감사원의 경상남도의 버스업체 경영 수지 분석 용역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남도가 4년 연속 특정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6년 동안 적자 손실액이 시외버스는 105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시내 농어촌 버스는 502억 원에서 783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적자 손실액 분석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고등학생들의 방과 후 교통 지원 서비스인 100원 행복 택시 운영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100원 행복 택시는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버스가 끊긴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100원으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집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로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지급합니다. 남해군은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고교생 1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이 오늘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중고등학생 158명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장학금은 대학생 10명에게 등록금 3,750만 원, 성적이 우수한 49명에겐 2,820만 원 등 모두 5개 분야 1억 6,560만 원입니다. 하동군 장학재단은 출향민과 군민들이 해마다 10억 원가량의 장학금을 출연해 현재 160억 원이 적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적체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 2019년 초등학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10명을 발표했지만 이들 중 지금까지 발령난 합격자는 한 명도 없고 올해 안에 발령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아직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가 무려 107명에 달하는 등 임용 적체 현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김상득 밀양시 의회 의장과 정무건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약식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초순쯤 공무원 볼링 대회가 끝난 뒤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으며 사건이 알려지자 각각 공개 사과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3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 징수 기동반을 꾸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섭니다. 현재 돈의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139명이며 체납액은 955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동반은 악성 고질 체납자에겐 부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급여 압류를 비롯한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